도널드 트럼프가 1월 20일부터 미국 대통령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강대국이고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뉴스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소리를 하루가 멀다고 내는 사람이 트럼프죠. 내용도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차지한다.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8.2 기후협정을 탈퇴했다처럼 내용도 충격적입니다. 기자들은 마치 지금부터 미국만 잘 나가고 다른 나라들은 위기를 맞게 된다 라는 식으로 보도합니다. 세상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트럼프 일기 시절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는 2017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4년간이죠. 국가의 기초지표인 국내 총생산 GDP만 조사해보아도 여러 지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PPP 달러를 단위로 사용해서 발표하는 자료를 봅시다. 트럼프 일기가 출발하기 직전인 2016년에 세계 GDP에서 미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16.1%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일기가 끝난 2020년에는 15.3%로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크기는 마이너스 0.8%포인트이고 감소한 비율은 마이너스 4.4%입니다. 전임인 버락 오바마 임기 시절엔 2012년과 비교하면 2016년 감소율이 마이너스 3.6%였습니다. 후임인 조 바이든 시절엔 2020년과 비교하면 2024년 감소율은 마이너스 2.3%였습니다. 셋을 비교하면 바이든 정부 성적이 1위, 오바마 정부가 2위, 트럼프 정부가 3위입니다.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늦추는 가장 기초적 과제에서 트럼프 일기의 성적표는 꼴찌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대부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대 선진국 모두가 그렇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돈이 부족할 뿐 수익성 좋은 사업 기회가 많이 있는 반면에 부유한 나라에서는 돈은 많은데 수익성 좋은 기회는 이미 누군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정부를 평가할 때는 GDP 비중이 감소했는지 자체가 아니라 감소율 크기가 얼마인가를 분석해야 의미 있는 지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 미국 GDP 비중 감소율이 마이너스 4.4%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10대 선진국을 조사해 봅시다. 미국보다 감소율이 작은 나라가 4이고 큰 나라가 5입니다. 감소율이 가장 작은 나라는 호주입니다. 마이너스 0.7%입니다. 호주는 트럼프 일기 시절에 미국은 물론 10대 선진국 가운데 가장 성적표가 좋습니다. 당시 호주 수상은 멜컴 텀블이었다가 2018년 8월 스콧 모리슨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호주가 적극적으로 가담하니까 중국이 호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 중국과 호주 간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었습니다. F-35 전투기, P-8 초계기 등 미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부담도 컸습니다. 그러나 수상을 포함한 공직자, 기업인, 노동자, 소비자 등 호주인들이 미국인들보다 경제활동을 잘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감소율이 작은 나라 2위는 마이너스 0.8%인 대한민국입니다. 당시 한국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가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 등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경제활동을 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위는 마이너스 1.5%인 프랑스죠. 당시 대통령은 프랑스와 올랑드였다가 201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에마뉘엘 마크롱입니다. 공개석상에서 트럼프와 가장 자주 부딪혔던 정상은 프랑스의 마크롱과 독일의 메르켈이겠죠. 트럼프의 대표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터 게인을 풍자해서 마크롱은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 메이크 아워 플레인 그레이터 게인이라고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취임 5개월 만에 8.2 기후협정을 탈퇴했습니다. 트럼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이토 회원국에게 국방재정 증액을 압박하는 등 양국 관계는 크고 작은 갈등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미국인들보다 경제활동을 훨씬 더 잘했습니다. 4위는 마이너스 3.9%인 독일입니다. 마이너스 4.4%인 미국보다 성적이 약간 더 좋습니다. 당시 수상은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미국을 더 이상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라고 공개석상에서 저격한 사람이 메르켈이죠. 미국의 기후협정 탈퇴, 이란 핵합의 탈퇴, 네이토 국방재정 갈등, 독일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 예고,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인 노르드스트림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들에 대한 제재 등 갈등이 가장 심했던 것이 미국과 독일 관계였죠. 그러나 독일인들은 미국인들보다 경제활동을 약간 더 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보다 성적표가 나쁜 나라 5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성적이 낮은 나라는 마이너스 11.4%인 스페인입니다. 당시 수상은 마리아노 라우이였다가 2018년 6월에 페드로 산체스로 교체되었습니다. 트럼프는 2019년에 스페인산 올리브유, 포도주, 치즈 등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산체스 정부는 미국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유럽연합 EU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응했습니다. EU는 2020년 11월에야 미국산 위스키와 땅콩버터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2달 후인 2021년 1월, 취임한 미국 바이든 정부가 3월부터 상호 보복 관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스페인, 농민과 식품기업은 매출이 30%에서 50%까지 감소하는 커다란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스페인은 10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나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이너스 11.4%였던 트럼프 일기 시절 성적이 바이든 시절에는 플러스 2.3%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성적이 나쁜 나라 둘째는 일본입니다. 마이너스 11.3%죠. 더욱 나쁜 것은 바이든 시절에는 마이너스 12.3%로 더욱더 아파하였습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 일본 총리 대신은 아베 신조였다가 2020년 9월 스가 요시히데로 교체되었습니다. 10대 선진국 가운데 트럼프 정부와 가장 관계가 좋았던 건 일본이었죠. 2017년 11월 트럼프와 아베는 인도와 호주를 포함하여 쿼드를 설립합니다. 중국을 압박하는 목적의 군사협력기구죠. 미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은 거의 없었던 반면 일본인들의 경제활동 성적은 10대 선진국 가운데 트럼프 일기 시절에는 꼴찌에서 둘째고 바이든 시절에는 꼴찌입니다. 성적 나쁜 나라 셋째는 마이너스 9.1%인 이탈리아입니다. 당시 수상은 파울로 젠틸로니였다가 2018년 6월에 주세페 콘테로 바뀌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중국과 1대1로 사업을 합의하고 리비아 내전에서 트럼프가 지지하는 칼리파 하프타르 군벌이 아닌 리비아 정부를 지지하는 등 스페인과 비교하면 미국과 갈등이 더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의 경제활동 성적은 스페인보다는 좋지만 10대 선진국 중 하위 3위였습니다. 넷째는 마이너스 7.6%인 캐나다입니다.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상은 쥐스탱 트리도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가장 가까운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교류 측면에서도 가장 가깝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웃이 미국뿐입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를 폐지하고 2018년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를 체결하고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미국산 철강과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했다가 철회하는 등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 하웨이 재무 책임자 CFO인 멍한저우를 밴쿠버에서 체포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캐나다인 둘을 체포하는 등 중국 캐나다 간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 미국의 세계 GDP 비중 감소율은 마이너스 4.4%인데 캐나다는 마이너스 7.6%로 더 나빴습니다. 다섯째는 마이너스 6.9%인 영국입니다. 당시 수상은 테레사 메이였다가 2019년 7월에 보리스 존슨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영국은 일본과 함께 트럼프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죠. 트럼프는 브렉시트를 지지하고 영국은 국방재정을 GDP 2% 이상 유지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세계 GDP 비중 감소율은 미국보다 컸습니다. 10대 선진국을 전반적으로 살펴봅시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나 오바마 정부보다 성적이 나쁩니다. 트럼프와 각을 세웠던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보다 경제 성적이 좋습니다. 트럼프와 관계가 좋았던 일본과 영국은 미국보다 성적이 나쁩니다. 미국과는 큰 갈등은 없었던 반면 중국과 관계가 나빠졌던 호주와 한국은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이지만 세계 경제와 정치에서 비중인 큰 중국과 러시아를 살펴봅시다. 트럼프 일기 시절부터 현재까지 중국 주석은 시진핑이고 러시아 대통령은 푸틴입니다. 개발도상국인 두 나라의 세계 GDP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 증가율은 중국이 14.1%, 러시아가 6.6%입니다. 이후 바이든 시절을 보면 중국은 3.8%로 크게 떨어진 반면 러시아는 6.2%로 약간 줄었습니다. 중국인들은 트럼프 시절에 경제활동을 잘하다가 바이든 시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러시아인들은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 사실을 확인한 결과 기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미국만 잘 나가고 다른 나라들은 위기를 맞게 되는 일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트럼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같은 망상에 빠지지 않아야 분쟁에도 적절히 대응하고 제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시사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총 같은 건 아닐까요? 소리는 크지만 사거리는 짧고 장전 시간도 긴 조총을 보고 넋이 나갔던 군대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왜군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보고 판옥선과 화포를 준비했던 이순신 함대는 모든 전투를 승리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기록합니다.